이번 시간에는 문법 요소 두 번째 시간으로 높임 표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높임 표현이라는 것은 화자가 어떤 대상을 높여 하는 말을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 높임의 대상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것이고요. 객체 높임은 문장의 목적어랑 부사어를 높이는 거고, 상대 높임은 듣는 상대, 즉 청자를 높이는 방법인데, 자, 높임법은 실현 방법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체 높임을 실현할 땐 어떤 요소가 쓰이는지, 객체, 상대 어떤 요소가 쓰이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를 높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가 높임의 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보고 나서 실현 방법이 뭐에 의해서 실현됐는지, 그 다음에 높임을 높이는 대상을 직접 높였는지 아니면 그 사람과 관련된 무엇을 높였는지에 따라서 직접과 간접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더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주체 높임의 실현 방법은 첫째, 서남할 어미 의시. 원래 시가 있는데 만약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는 매개 모음 의를 씁니다. 여기서 의는 매개 모음 앞말과 뒷말을 연결할 때 자연스럽지 못해서 쓰는 모음을 매개 모음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시가 사용된 거 세종다운 훌륭한 학자 이시었다죠. 학자 어근에다가 이라는 서술격 조사의 어간에다가 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다 종결 어미가 사용된 거죠. 그 다음에 깨서를 통해서도 나타나죠. 할아버지께서 신문을 보신다 해서 깨서는 주체를 높여주는 조사고요. 보신다 해서 보다가 기본형이죠. 에다가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니은이라는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 다라는 어말 어미를 통해서 주체 높임이 실현됐네요. 시. 께서 그 다음 특수어휘는 뭐냐면 낮춤 표현으로 바꿨을 때 형태가 바뀌는 표현은 특수어휘라고 합니다. 특수어휘가 뭐라고요? 낮춤 표현으로 바꿨을 때 형태가 변하는 거. 그러니까 계시다는 낮춤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있다. 잡수시다는 낮추는 표현으로 바꾸면 먹다가 되니까 얘도 특수어이고요. 잡수시다랑 또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게 드시다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드시다도 특수어이, 드시다, 들다 다 특수어이고요. 주무시다를 낮추는 표현으로 바꿨을 때는 자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지니까 특수어인데, 아버지께서 지금 순대를 잡수신다. 기본형이 잡수다죠. 에다가 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니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다가 쓰였는데, 여기서 조금 시험에 나올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온 시가 선어말 어미냐 아니면 어간이냐 이거예요. 잘 구분해봐요. 잡수다라는 말이 되면, 잡수다라고 했을 때 말이 되면 여기서 시는 뭐예요? 선어말 어미이고, 잡수다라는 말이 안 되면, 아니에요. 잡수다라는 말이 안 되면 얘는 시는 잡수시까지가 어간인 거예요. 그런데 잡수다라는 말도 흔히 쓰이므로 여기서 시는 선어말 어미라는 것 알아두시고, 똑같이 특수어인데 들다, 드시다, 둘 다 먹다의 높임 표현이기 때문에 특수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들다도 되고 드시다도 돼. 그러니까 드시다는 원래 들다에다가 시라는 선어말 어미를 넣은 거예요. 따라서 얘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는 거,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는 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럼 계시다는 여기서 시가 선어말 어미일까요? 어간일까요?
개다라는 말이 안 되죠. 개시까지가 어간이므로 여기서 시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고 시는 뭐라고요? 어간이 되는 거죠. 잡수시다는 잡수다라는 말이 되니까 뭐라고요? 잡수시 할 때 이 시는 뭐가 되는 거죠? 선어말 어미가 된다는 것. 선어말 어미 요거 구분하시고요. 주무시다라는 말을 봤을 때 주무다가 말이 안 되므로 여기서 주무시다의 시는 어미, 선어말 어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아니고 뭐라고요? 어간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문장에서 이 표현이 모두 다 나올 수 있어요. 뭐죠? 조사. 주체를 높여주는 격조사도 나올 수도 있고 선어말 어미도 나올 수도 있고 특수어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예도 다 나온 거죠. 깨서라는 높임의 주격조사, 잡수다라는 특수어휘,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똑같은 예로 선생님께서 음식을 드시며 말씀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깨서라는 주격조사, 높임의 주격조사, 드시며라는 특수어휘, 기본형은 들다에다가 시라는 선어말 어미 사용됐죠. 며는 연결어미, 여기 선어말 어미 사용됐고, 또 말씀도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죠.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 자체가 높임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말씀 하까지가 어간이고 시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니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다가 어말 어미. 그래서 여기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두 개가 나왔고 말씀이라는 존칭, 높임의 어휘도 사용되는데 이 말씀은 높였을 때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말씀은 낮추는 표현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어머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할 때 제 말씀, 자기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은 높이는 게 아니고요. 낮추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도 좀 들어줘 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은 높일 때도 낮출 때도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봐야 할 주체 높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습니다. 직접 높임은 뭐냐면 주어 자체를 높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에서 고향에 계신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있는 곳이 고향에 가신다 그랬어. 할아버지께서 직접 고향으로 가시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 해요? 직접 높임인데, 그럼 간접 높임은 뭐냐면 주어 자체,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사람이 소유한 물건 혹은 가족관계 등을 높이는 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해요. 직접적인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 전체 문장의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면서 서술어에 시를 붙여서 사용해요. 이런 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간접 높임은 뭐라고요? 주어의 가족이나 소유물을 높일 때 사용하는 거죠. 할머니께서 기가 밝으시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밝으시다는 게 아니죠. 할머니의 신체 일부분인 기가 밝으시다를 높여주는 것이므로 얘는 간접 높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간접 높임에서는 특수 어휘를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할머니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 자체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쓸 수 있지만 계시다라는 특수어휘는 쓸 수 없다는 거죠. 비슷한 예를 더 보도록 할게요. 계시다는 직접 높임에만 쓸 수 있어요. 왜요? 얘가
있다의 특수어휘이기 때문에 특수어휘는 뭐라고요? 낮춤 표현으로 바꾸면 형태가 변하는 거. 계시다의 낮춤 표현은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있으시다는 간접 높임으로 사용할 수 있죠. 시,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서. 그런데 간접 높임에서는 특수어휘 계시다를 사용하지 못하죠. 예를 들면 형님은 실력이 있으시다는 옳은 말이지만 형님이 방에 계신다도 옳은 말이지만 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는 틀린 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높여주는 거니까 선생님 자체를 높이는 게 아니고 선생님의 일부인 말씀을 높이는 것이므로 특수어휘를 쓸 수 없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이 있겠습니다도 허용이 되는 높임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 높임, 간접 높임에서 아까 직접 높임은 특수어휘를 사용할 수 있고 간접 높임은 특수어휘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계시다는 특수어휘니까 직접 높임에선 사용되고 간접 높임에서 사용될 때는 있으시다라고 해야만 되죠. 계시다는 간접 높임에선 안 되고요. 주무시다는 간접 높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무시다의 주어 의 행동을 직접 나타내는 것이므로 간접 높임은 있을 수가 없을 거고요. 들다는 들다 드시다 모두 다 특수어휘입니다. 들다 드시다 모두 특수어휘이니까 얘를 만약에 간접 높임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 높임은 드시다, 잡수시다는 있을 수가 없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자,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 자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지는 뭘 높인 거죠? 식사를 높인 게 되겠네요. 식사를 높여준 식사라고 하지 않고 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밥을 높인 게 진지, 말씀을 높인 게 말. 그런데 이 말씀은 낮추는 표현에도 사용되죠. 그래서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는 낮추는 표현이고 할머니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는 높이는 표현이다. 성함은 이름을 높인 말이 되겠고요. 약주는 술을 높인 말이 되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신을 낮춘 말, 나를 저로 할 수 있고 우리를 저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낮추는 말을 말씀이라고, 원고를 졸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졸고는 뭐예요? 좀 자신이 쓴 작품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죠. 보잘것없는 작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낮춤 표현은 화자나 자신에 관계된 어떤 대상을 낮춤으로써 주체나 듣는 상대, 청자를 높이는 것이므로 낮추는 표현도 높임 표현에 해당한다는 것 알아두시고, 말씀은 높이는 표현, 낮추는 표현 둘 다 사용된다. 선생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을 직접 높이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간접으로 높일 때 사용하고요.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라고 할 때는 자신을 낮추는 표현 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할 게 객체 높임인데요. 객체는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거죠. 서술어의 객체는 목적어와 부사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목적어와 부사어를,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면 객체 높입니다. 이럴 때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어휘를 사용합니다. 모시다, 드리다 이런 걸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수지를 데리고 방송국으로 갔다를 객체 높음으로 바꿔볼까요? 나는 수지를 이라는 목적어 대상을 할머니로 바꿨을 때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특수어휘 데리다의 높임 표현 모시고라는 표현을 써서 객체 높임을 실현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할머니를 이라는 목적어를 높인 거고요. 그럼 부사어를 높일 때는 깨가 들어가겠죠. 수지가 철수에게 초콜릿을 주었다를 미나가 선생님께 부사어의 대상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깨라는 조사, 부사격 조사를 사용했고 초콜릿을 주었다 대신에 드렸다라는 특수어휘를 통해서 실현합니다.
그래서 객체 높임은 굉장히 쉽죠? 예, 쉬우면서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아까 우리 주체 높임에서는 주격조사께서와 특수어의 주무시다, 계시다, 뭐 또 뭐 있었죠? 잡수시다, 주무시다, 이런 드시다, 주무시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높였고 또 하나는 선함할 어미 시를 통해서 높였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직접 높임을 실현했고 높임을 실현했고 직접 높임이란 주어의 대상을 높이는 거고 간접 높임이란 주어와 관계된 일 주어의 말씀, 그 다음에 주어가 소유한 물건, 주어의 가족관계 등을 높였다면 가족관계 선생님께서는 따님이 있으시다라고 해야 되겠죠. 계시다는 안 돼요. 특수어휘는 간접 높임에서 쓰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 객체 높임은 부사격조사, 깨서를 통해서 부사를 높이고 특수어휘 모시다를 통해서 높이는데 여기서 하나 더 예를 본다면 여쭈었다. 나는 선생님께 높임 표현을 여쭈었다. 선생님이라는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서 깨라는 부사격 조사 사용했고 묻다 대신에 여쭈었다를 사용해서 객체 높임, 즉 상대 높임을 실현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 상대 높임이 아니고 객체 높임을 실현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이제는 상대 높임을 공부해 봅시다. 상대 높임이라는 것은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법. 그러니까 상대 높임은 언제나 나타나요. 뭐 할 때만 대화 상대가 있을 때 내가 누구와 대화해. 그러면 대화 상대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무조건 상대 높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니까. 그래서 높임법은 높이는 표현법만이 아니라 낮추는 표현법도 높임 표현에 해당한다는 것 알 수 있죠. 이렇게 상대 높임을 실현할 때는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한다. 종결 어미는 문장을 끝낼 때 사용하는 어미를 말하죠.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하는 상대 높임은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 있는데 격식체라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격식체는 사적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격식체는 4가지, 비격식체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십시오체와 하오체는 높임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계체와 헤라체는 낮춤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십시오체는 뭐예요? 가장 높이는 표현으로 십시오 혹은 십시다 혹은 십니까가 사용돼요. 비읍입니다. 그죠? 비읍시다. 비읍시오가 사용되죠. 그래서 얘는 구별이 좀 쉬워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상대 높임에서 하오체, 하계체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헤라체와 해체를 구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하오체는 어떻게 실현되냐? 오가 들어갑니다. 가오, 가시오, 가오, 갑시다, 가는구려. 가는구려는 감탄형의, 갑시다는 청유형의, 가시오는 명령형의, 가오는 의문형의, 가오도 평서형에 사용되는데 가오와 가시오, 명령형과 평서형이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 하오체는 비교적 쉽지만 어디에서 감탄형의 가는구려 요거 하나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오체의 감탄형은 가는구려. 자, 언제 왕이 신하들한테 쓰는 말투구나. 요 의미만 요 맥락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하계체는 낮추는 표현으로 장인 어른이 사위에게 말하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럴 때 뭐가 들어가나요? 내나 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계체의 평서형은 가네, 의문형은 가나, 가는가, 명령형은 가게, 청유형은 가세, 감탄형은 간다네 라고 표현하죠. 자, 어렵지 않죠? 가는구려가 하오체의 입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헤라체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쓸 수 있는 격식체인 거죠. 그럴 때 간다, 가냐, 가니,
가라, 가자, 가는구나 라가 쓰이면 해라체다 알아두시면 되고, 비격식체, 사적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두 가지. 높임 표현은 해요체인데 여기서 요는 어미가 아니고 뭐라고요? 보조사임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해요체는 다 요가 들어가요. 가요? 가요, 가요, 가요. 자, 해유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제 보조사를 통해서 똑같이 요를 사용해서 형태가 별로 구분이 안 가죠.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문에서요. 이럴 때는 억양을 통해서 조금 구분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맥락을 통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평서형일 때는 말끝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내리지도 올리지도 않고요. 의문형일 때는 말끝을 올리고 명령형일 때 내리고 청유형일 때는 살짝 내린다고 하네요. 감탄문일 때는 많이 내린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편하고 그죠? 간편하고 쉬운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해체는 반말이에요. 친구들끼리 하는 말투. 평서형 가, 의문형 가, 명령형 가, 그 다음에 청유형 가, 가는군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상대 높임의 실현 방법이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둬야 할 게 청유형과 감탄형입니다. 청유형이 하십시오 체에서는 가십시다, 하십시다로 쓰이고 또 하우체에서는 갑시다라고 쓰이고 하계체에서는 가세, 그 다음에 헤라차에서는 가자, 해유체에서는 가셔요, 그 다음에 낮춤 표현에서는 가, 해체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감탄형에서 하십시오체의 감탄형은 없고 하우체에서는 가는구려, 하계체에서는 간다네, 헤라차에서는 가는구나, 그 다음에 해유체에서는 가는군요, 그 다음에 해체에서는 가는군이라고 쓰인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높임 표현의 해설을 다 끝났는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서 높임 표현은 한 문장의 주체, 객체, 상대가 다 나타날 수 있다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셨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듣는 청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상대의 높임 표현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할머니께라고 해서 할머니가 부사어죠.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서 부사격 조사를 사용했으니까 무슨 높임? 객체 높임이 쓰인 거고요. 객체 높임은 어떻게? 깨라는 조사를 통해서 실현되었고요. 선물 드리셨어요. 드리다라는 특수어휘를 통해서 객체 높임 실현됐고요. 자,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라는 해요체를 통해서 또 상대를 높였다고 볼 수 있네요. 다음 예문, 어머니 아버지께 저녁을 드시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녁을 드시러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가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높임 표현 3개가 다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네요. 자, 어머니하고 불렀으니까 청자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높였어요? 셨습니다, 비읍니다를 통해서 상대를 높였는데 높일 때 하십시오체를 썼네요. 아주 높이는 표현 하십시오체를 써서 상대를 높이고 있고, 아버지께서라고 했으니까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격조사 께서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주체 높임 표현이 있는 거고, 저녁을 드시러, 자, 누가 저녁을 드시러 가요? 아버지께서 주체를 높이기 위해서 드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통해서 주체를 높였고요. 그 다음에 드시다의 기본형이 들다이므로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서 또 주체를 높였습니다. 요거 다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삼촌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삼촌이라고 불렀으니까 당연히 무슨 표현이 있는 거죠? 상대 높임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자가 있으니까 일단 상대 높임이 있는데
돼요라고 했으니까 해요체를 통해서 듣는 상대를 높였고요. 어머니께서라고 했으니까 주체 높임이 있는 거고요.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은 목적어죠. 그래서 목적어를 높이기 위해서 즉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 있는 거죠. 목적어를 높였으니까요. 모시고라는 특수 어휘를 통해서 객체를 높였네요.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데요. 누가 얘기한 거죠? 어머니께서. 그래서 이 시는 주체 높임인데 높임의 대상은 누구다? 어머니다. 요거까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높임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네요. 문법 요소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간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